손흥민 선수의 최근 맨체스터 시티전에서의 활약은 축구계에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경기에서 그는 2골과 1번의 도움을 기록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영국 축구 전문가들은 그의 득점 능력보다 더욱 놀라운 신체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카일 워커를 비롯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 한 명인 킬리안 은바페와 속도 면에서 비견될 만큼 뛰어난 스피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축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은 실제로 측정된 속도상에서는 이들 선수들보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의 빠른 선수들을 제치고 뛰어난 활약을 펼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맨체스터 시티의 전반적인 성공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지난 시즌 트래블을 달성하며 프리미어리그는 물론 유럽 축구 전체에서 최정상급 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감독의 리더십, 전략적인 전술, 그리고 탁월한 구단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수 개인의 압도적인 기량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우 그의 속도는 단순히 측정된 숫자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빠른 판단력, 경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상황에 맞는 움직임이 합쳐져 경기장에서의 뛰어난 스피드를 만들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손흥민 선수는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최고 수준의 팀을 상대로도 빛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프리미어리그를 넘어 세계 축구의 거물로 손꼽히는 이 팀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인 카일 워커는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입니다. 빠른 발과 직선적인 움직임, 측면 지배 능력이 돋보이는 워커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라이트 백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최고 속도는 무려 37.8km/h에 달하며 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 한 명임을 증명합니다. 심지어 3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스피드는 여전히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킬리안 은바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널리 인정받는 그가 인정한 선수는 제레미 도쿠입니다. 은바페 자신이 38km/h의 놀라운 스피드를 자랑하지만 도쿠의 스피드를 가장 인상적으로 평가했고 심지어 카일 워커조차 팀 훈련에서 도쿠에게 밀려난 경험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진을 더욱 깊이 살펴보면 카일 워커 외에도 마누엘 아케, 루벤 디아스 같은 빠른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빠른 스피드뿐만 아니라 뛰어난 기술과 전략적 이해도를 바탕으로 팀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맨체스터 시티는 개개인의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팀워크와 전술을 구축하며 프리미어리그는 물론 세계 축구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눈부신 활약은 맨체스터 시티전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진은 속도가 빠른 선수들로 유명하며 그들의 최고 속도는 약 34km/h에 이릅니다. 이러한 속도는 상대 팀의 역습을 차단하고 대인 수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경우 그의 최대 속도는 35.3km/h로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에 속합니다. 이는 이미 맨시티의 빠른 선수들과 비슷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맨시티전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활약은 단순한 속도 측정치를 넘어섭니다. 영국 축구 전문가들조차 손흥민이 맨시티의 빠른 수비진을 어떻게 압도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면밀한 경기 분석 결과 손흥민의 최대 속도는 제레미 도쿠나 카일 워커보다 빠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들을 제치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손흥민의 맨시티전 득점 장면을 다시 보면 토트넘의 역습 상황에서 도쿠와 워커가 손흥민을 막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손흥민은 도쿠를 추월해 공중볼 경합에서 승리하고 그대로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히 빠른 속도뿐만 아니라 경기에 대한 뛰어난 이해력과 상황 판단 그리고 기술적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빠른 반응과 정확한 위치 선정이 결합되어 심지어는 속도 면에서 우위에 있는 선수들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재능과 능력이 손흥민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기술과 상황 판단 능력은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빛났습니다. 경기 중의 한 장면을 보면 제레미 도쿠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공을 치고 달리는 손흥민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카일 워커는 원래 자신이 마크하던 존슨 대신 도쿠에 합류하여 손흥민을 수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워커도 손흥민의 속도에 뒤처지면서 대신 슈팅 각도를 좁히고 패스 경로를 차단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드리블을 이어가며 간결한 슛 동작으로 맨시티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에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도쿠를 스피드로 이길 수 있었던 주요 원인으로 그의 뛰어난 상황 판단 능력을 꼽았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빠른 판단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클루셉스키의 롱패스가 원바운드 되는 순간
손흥민은 공의 회전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아웃코스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에 반해 도쿠는 볼이 자신에게 올 것으로 예측하고 직선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공은 도쿠의 예상보다 더 많이 휘었고 이에 방향 전환을 해야 했습니다. 이 순간 손흥민은 이미 속도를 내며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공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손흥민의 축구 선수로서의 뛰어난 능력을 입증합니다. 그의 속도와 기술뿐만 아니라 경기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은 그를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놀라운 성취는 단순한 운이나 순간의 반짝임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과 경기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스피드와 경기 내내 지속되는 체력은 축구계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스피드는 단순한 최대 속도가 아니라 가속도에서도 두드러집니다. 제레미 도쿠가 최대 속도에서는 손흥민보다 빠를 수 있지만 손흥민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최대 속도에 도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손흥민의 가속력은 도쿠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손흥민은 경기 중 공이 착지하는 지점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었고, 이는 볼 경합에서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스피드가 뛰어난 이유를 체력과 지구력 측면에서도 찾았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순간적인 스피드에서는 손흥민보다 앞서갈 수 있지만 그 속도를 경기 내내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반면 손흥민은 거의 풀타임 동안 언제든 최대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최대 속도를 유지하는 시간은 맨시티 선수들보다 길었고, 이것이 손흥민이 도쿠를 앞지르고도 그를 따라잡히지 않고 득점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빠른 발만이 아닌 체력 관리, 지구력 그리고 상황에 맞는 빠른 반응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결합되어 그를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만든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상대 팀의 방어를 뚫고 경기의 흐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가 마이클 코어와 마이클 오원은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높은 평가를 강조했습니다. 코어는 손흥민의 지속적으로 뛰어난 기량 유지와 탁월한 자기 관리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거의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고 국가대표팀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30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량이 계속 발전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코어는 이러한 손흥민의 자기 관리 능력이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오원은 손흥민의 이러한 특성들이 그를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원 하그리브스는 손흥민의 집중력과 결정력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중원이 맨시티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제한된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한 점을 인상 깊게 평가했습니다. 하그리브스는 또한 손흥민이 최전방 스트라이커임에도 불구하고 중원으로 내려와 미드필더처럼 팀을 지원하며 볼 배급과 운반 임무를 수행하는 이타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언급하며 그의 전략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손흥민이 단순히 탁월한 개인 기술을 갖춘 선수를 넘어서 팀의 성공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임을 강조합니다. 그의 높은 경기 지능, 체력 관리, 그리고 팀 플레이에 대한 이해도는 그를 세계 축구계에서 돋보이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손흥민을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세계 축구계에서도 빛나는 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원 하그리브스의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이타적인 플레이 스타일은 그가 개인적인 성과보다 팀의 승리를 더 중요시하는 성향을 반영합니다.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제한된 기회를 골로 연결하며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의 활약은 다른 선수들, 특히 엘링 홀란과 비교되며 더욱 돋보였습니다. 하그리브스는 손흥민의 다재다능함과 팀플레이 정신이 그를 뛰어난 선수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상위권에 가까운 라인업으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센터백 없이 풀백만으로 구성된 라인업으로 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활약 덕분에 팀은 승점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손흥민이 21세의 유망주 제레미 도쿠를 스피드로 제압한 것은 물론 카일 워커, 후벤 비아스, 마누엘 아칸지 등 맨체스터 시티의 세계 정상급 수비진을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압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놀라운 활약은 프리미어리그는 물론 한국 축구 역사에 빛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의 멈추지 않는 열정과 뛰어난 기량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으며 그의 모국인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 스타일과 성과는 단순한 개인적 성취를 넘어 팀과 나라를 대표하는 우수한 선수로서 그의 명성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는 항상 볼거리가 풍성하며 그의 미소는 경기장을 더욱 밝게 만듭니다. 그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기대는 축구 팬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손흥민 선수의 눈부신 활약을 계속 지켜보며 그가 앞으로 어떤 멋진 경기를 펼칠지 기대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